오늘도 민주당을 지킬 수 있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최근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김주일 평론가의 이 조롱성 발언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영상이 삭제가 되었고 당사자도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김민석 또한 이거 선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은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해당 종편과 그 유튜브를 진행하고 출연했던 분들께 엄중히 경고하고 비판하고 규탄한다.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정당대회에서 보여준 김준일은 김민석의 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김민석을 헐 정도로 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마저 손절하니 결국 모든 방송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장르만 여의도에서 하차, 박재영 유튜브에서도 하차. 김민석의 스피커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김준일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하나둘 정리되어 가고 있다. 잼통 지지율이 MBS 하나 빼고는 모든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MBS 이재명 대통령 1% 올랐다. 이것만 받았으면서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긍정 42%로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0%. 부정평가 1위를 찾아보니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3위는 경제, 민생. 이 안에 주식 하락도 포함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50대에서 큰 이탈, 호남에서의 이탈. 최저치를 기록한 부분이 바로 집토끼들이 떠났다. 하락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 잼통의 개편안에 세제 개편안에 반기든 반명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새 대표도 그랬고 찾아보니 서울 경기 지역 친석계 의원들 다수가 반발을 했고요. 최근에 이현주 또한 강력히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현주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생각이 더 옳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잼통을 강력히 비판했다. 헤드라인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5%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라. 왜 그래 왜? 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것이죠. 내 것이 미디어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바로 건설, 재벌,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다수의 미디어의 사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 종교계 또한 내 것이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명들이 지금 이 반명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잼통이 어떻게 부동산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전해보고요. 그리고 청와대 안에는 온통 수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정보, 조작 통계, 잼통을 한쪽만 보게 만들어 버렸을 것이고 정말 이 모든 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주변 인사들 정리하라 이런 말을 한 것이겠죠.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와중 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유튜버들까지 새 대표가 이틀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시영 같은 유튜버는 퇴출해야 된다. 김어준 뉴스공장에는 경고한다. 민심회담 부적절. 더구나 매불쇼가 최근 휴방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글인데요. 민주당 TV에서 매불쇼 작가를 빼갔네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김민석이 나와서 본인 홍보하고 몇 달 전 매불쇼 휴방하게 만들었던 게 예전부터 계획에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냈고요. 뉴스공장 매불쇼 견제하려고 7시에 방송을 하질 않나. 아예 작가를 빼가질 않나. 잘해보세요. 자, 이렇게 또 비평도 나왔습니다. 델리민주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일부 방송에서 김민석 당대표가 라이브 콘텐츠 방송이 정착될 때까지 고정 출연하며 직접 당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과 당원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어 2부에서 전 매불쇼 메인 작가팀이 전격 합류한 만큼 날카로운 정치 아젠다 설정에 대중적 재미를 더한 이른바 폴리테이먼트 콘텐츠를 선보인다. 매불쇼 작가가 민주당 TV로 갔네. 현재
예, 좀 서로 간에 이걸 인정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대방을. 예. 이번에 사실 이런 자리 마련한 것도 다 같이 그냥 좀 다시 한번 잘해보자, 뭐, 지지율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우리가 좀 그동안에 싸웠지만 좀 잘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예. 김민석 대표도 정청래 전 대표의 성격이나 정청래 전 대표의 지금 마음 상태를 좀 알 텐데, 그러면은 말씀을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었지 않았을까. 통합을 취하려는 자세는 예, 아니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배려가 조금 덜했던 부분인 것 같고. 뭐 저는 이게 전적으로 김민석 대표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성자가 좀 더 포용하고요. 예.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최고위원 임명할 때도 그냥 좀 상의 좀 하면 어때요? 예. 일방적으로 2명 지명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래요. 이게 토론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비판하면 제가 정청래라도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예.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정말 이렇게 쏙이 좋고 포용력이 부족한 거다. 첫째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김민석 대표가 그럼 이게 중도 확장 중도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야. 알 뿐이에요. 그렇지. 예를 들어 중도 확장을 가려면 조이듯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게 부안소화권 좀 두야 됩니다. 예. 그렇게 공소 취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본인 행동은 전부 중도를 확장 안 하는 핵심 노선 가면서 짚어보는. 말로만 중도 확장 중도하면 뭐합니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정기국회를 대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사실상 당내 화합을 위한 자리이죠. 이번 당대표 선거를 이렇게 봐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대표 김민석이 이 화합의 자리에서 또다시 분열의 추태를 보였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생각을 독단적으로 재단하고 그런 식의 방향성은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과거 유시민 작가의 ABC론의 반박이라도 하듯이 새로운 뉴 ABC를 들고 나왔죠. 정말 집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김민석에게 우리가 당대표로서 기대하는 그 포용과 동지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32분의 연설을 했는데 들어보면 정작 별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 뭐 대단한 내용이 있나 하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냥 정치 공학만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해서 일시적 다수가 아닌 구조적 다수를 형성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권 승계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정청래의 개혁이 아니라 외교, 경제, 민생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신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무려 32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들지 말았으면 하는 예까지 들었죠. 바로 이명박입니다. 영상 보시죠. 확장이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이거를 한번 4번까지 아주 담대한 구상을 하면 4번이나 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1번에서 한 4분의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3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정도가 단합 위의 연대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포위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대치할 때 어떤 때는 소위 보수 세력이 역으로 중도 개혁 전략을 취했던 때가 있습니다. 가령 민심이 떠났던 이명박 정권이 민생, 실용, 개혁 이런 걸 하면서 민심을 아주 회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밀리고 역포위가 됐고 결국은 밀리기도 했던 이런 때가 있죠. 역고립은 무엇이냐? 지금과 같은 상황. 자, 김민석 당대표 뒤에 표를 보시면 민주당이 중도에 있고 조국혁신당과 기타 진보당과는 합당 내지는 연대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죠. 그 밑에 보시면 보수까지 확장을 시킬 건데 만약 그걸 못하게 되면 역포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국힘에 역으로 포위가 된다는 거죠. 이명박이 민생 실용을 잘해서 포위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확장을 성공시키면 국힘은 역고립이 된다는 거죠. 역포위, 역고립. 이거 정치 공학이죠.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화려한 구호이자 아름다운 주장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미 불법 선거와 반명 신천지 이 비열한 갈라치기로 이미 당내 핵심 지지층의 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 과정을 쭉 지켜보고도 대통령은 침묵한 거죠. 집안 꼴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먹을 것만 준다고 사람들이 모인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중도 보수가 배고픈가요? 자, 중요한 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당선 전에 이재명 당대표의 단골 멘트였죠. 기울어진 운동장. 이걸 바로잡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알맹이는
저 장관 연설 그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또한 이번 당대표 선거 기간 그 연설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계속 정권 창출을 하고자 한다면 이 기울어진 걸 바로 잡는 게 우선이죠. 핵심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잘하면 뭐합니까? 삐딱하게 기울어진 언론들이 명청대전을 외치며 갈라치는데 잘하면 뭐하냐고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다들 보셨다시피 이 언론의 갈라치기에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라는 자들도 놀아났습니다. 그 점 언론을 안다는 사람들도 저 모양인데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저들은 놀아난 게 아니라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 언론 지금은 정부에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지껏 그래왔듯이 또 언젠가는 가짜 왜곡 기사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검찰과 썩은 사법부가 연대해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이들 뒤에 있는 기득권의 장난, 이걸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검찰 개혁이었고 이제 그 첫 단추를 우리가 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일 어려운 언론 개혁, 이게 남은 거죠. 이거 안 할 건가요? 이게 핵심이고 기초인데. 기초는 이미 썩어 자빠졌는데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 무사하겠습니까? 조만간 무너지는 거죠. 자, 어제 김민석 당대표의 연설을 우리가 비틀어 보자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단합, 화합 뭐 이거에 걸맞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전혀 걸맞지 않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정청래 전 대표를 깎아내리고 그의 생각을 자신의 틀 안에서 재단하며 이용하는 이런 저열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 발언 하나하나 다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영상에 다룰지 말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바탕을 아주 뻔뻔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영상 보십시오.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 평소에 별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화도 내고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리고 그 과정에는 사실은 당내에서 함께 경쟁했던 동지들보다는 당외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에 대한 화도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절박한 분기점으로서의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이 분기점에서 당원들이 선택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나머지 논쟁의 문제이지만 압도적인 당원들이 지도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노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따라서 당을 운영해 갈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당과 정부가 하나의 길로 갈 수 있고,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당원들이 선택해 주신 그 노선이다,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이번에 당의 노선이다. 자, 보시면 옳고 그름은 다음 문제, 압도적 당원들이 선택했다. 이거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 김민석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선거 호남이 아니었으면 졌을 선거였는데 자신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포장을 하죠. 더군다나 오늘 이 단합대회, 이 워크숍에서 저게 할 소리입니까? 바로 이러한 망상, 자만이 당대표 김민석을 현재 괴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당대표라는 자가 비열한 선거 이후에 당을 하나로 화합을 좀 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자신을 좀 이렇게 낮추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겼다, 자신이 선택받았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 김민석이 저렇게 포장할 만큼 정상적인 다수결이었습니까? 아니죠. 민주주의의 결정 방식, 이 다수결에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태려면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어야 다들 고개가 숙여지는 거고 거기에 당위가 부여되는 거죠. 그런데 김민석의 말대로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된다, 이런 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오늘 김민석의 연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비난해도 좋다, 나에겐 이재명과 함께 큰 그림이 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선택받았잖냐, 그러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 나아가자. 이거 심하게 말하면 전체주의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는 하락하는 지지율도 마찬가지죠.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자면 당은 당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협조하는 거죠. 협조에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입법부 소속인 정당이 정부 지원에만 치우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한다는 건 그건 직무를 방기하는 거죠. 한편으론 무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협조하는 것과 별도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개혁 입법을 하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는 거죠. 그 기본 업무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며 선호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김민석 대표에겐 공당으로서의 민주당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가 주장하는 외연 확장이 되겠습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자, 마치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도 보수로 확장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탄탄한, 허물어지지 않는 이런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구조적 다수가 장기간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지지를 받는 그 정부, 그 정당 긴장하겠습니까? 아니면 썩어 나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